자, 시계 문제를 보면 일단 90번 풀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일단 시침이 1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랑 분침이 1분 동안 움직이는 각도는 왜 그렇게 각도가 움직이는지는 계산을 한번 해줬어. 맞지? 이게 마치 거석시처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90번을 그래서 어떻게 풀었느냐? 시침과 분침이 움직인 각도를 일단 구하고 뭐를 그렸지? 그림에다가 90번 같은 경우는 5시 10분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5시일 때, 정각일 때 시간도 그려놓고 따져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게 사실 여기 보면 뭐 난이도가 중상 나눠져 있는데 사실 똑같아. 그냥 91번 같은 경우가 상이건 89번, 90번하고는 다르게 조건이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방금 말한 거에서 차이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89번 같은 경우는 3시 30분이지. 잘 봐라. 그러면 3시 30분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녀석을 확인을 할 텐데. 자, 중요한 건 뭐였어요? 정각일 때도 그리라고 했잖아. 앞에 봐라. 그럼 3시 30분 이전 정각인 거면 당연히 몇 시겠어? 3시겠죠, 3시. 자, 이거를 그려놓고 따지라 그랬었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뭐야? 3시를 그려. 두 번째는 뭐야?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를 그려. 자, 그러면 분침부터 해보자. 분침을 얼마큼 움직였어요? 여기 있던 게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왔죠? 그치? 근데 뭐 그림의 구조상 180도인 걸 알아. 예원아. 근데 180도 움직인 거 알아. 정확하게는 거속시 개념으로 계산을 하라 했잖아. 몇 분 동안 움직인 거죠? 시침도, 분침도 30분 동안 움직인 거지. 그치, 예원아? 자, 따라서 분침은 30분 동안. 자, 1분에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는 6도였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6을 해가지고 180도입니다라고 여기 계산을 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시침도 마찬가지로 얼마큼 움직였어요? 요만큼 움직였죠, 요만큼. 자, 이게 몇 도야? 시침도 30분 동안 움직였지. 몇 분? 자, 30분 동안 움직였는데 시침은 1분에 2분의 1도, 0.5도씩 움직인다 했으니까 15도만큼 돌아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했을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쪽의 가게 크기를 계산하세요. 89번하고 90번은 똑같죠? 자, 그럼 작은 쪽의 가게 크기라고 하면 어디 계산하는 거예요? 본필이 작은 어디 갔냐? 아니다. 작은 쪽의 각이면 자, 3시 30분 작은 쪽의 각은 요거죠, 요거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뭐 갖고 계산할래? 해봐라. 뭐 갖고 하는 게 나을까요? 잘 보세요. 91번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90번 풀 때랑 좀 다른 방식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긴 그렇고 똑같아 사실. 제가 이렇게 된다. 지금 내가 90번 풀어줬을 때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를 계산해서 뭔가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구조를 보시면요. 분침이 움직인 각도 180도지. 그 180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라. 분침이 움직인 180도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내 문제에서 물어본 빨간색 각도와 맞니? 두 번째, 시침이 움직인 각도와 뭘로 구성되어 있어? 3시 정각일 때의 각도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맞냐? 다시 말할게. 시침이 움직인 각도 15도와 문제에서 물어본 각도와 모르니까 X라고 보자.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각일 때의 각도로 구성되어 있지. 정각일 때 몇 도야? 정각일 때 몇 도야? 이거 한 칸당 30도라고 그랬죠? 그럼 30통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90도가 되겠네. 자, 됐어요? 그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관계식을 만들어서 풀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요? 자, 각도 물어본 거니까 답은 뭐겠어? 자, 넘기면 90도, 105도니까 75도니?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89번하고 90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91번이 이제 왜 어려워졌냐? 시간을 물어봤거든요. 자, 일단 빨리 적어봐. 틀린 거. 이거 그림 그릴 동안 어려운 그림을 어쨌든 내가 문제 풀 때 시계 그림 꼭 그리라고 얘기했지. 자, 똑같아 얘도.
자, 갑니다. 뭘 보는 게 뭐가 다르죠? 야, 응용이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은 응용 문제가 아주 흔한 패턴이 뭐였냐면 두 개의 구 문제, 다시 89번, 90번과 91번의 구분점은 이거다. 89번, 90번은 뭐를 물어봐서? 시간을 알려주고 각도를 구하라. 맞지? 근데 91번은 반대죠. 각도를 줬지. 왜? 반대 방향 평행 평각을 이룬다 했으니까 니네가 아까 구한 그 각이 180도의 이때를 구하라는 거란 말이야. 물어보는 게 바뀌었어요. 중간 과정을 비워놓고 중간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풀이 과정은 늘 얘기하지. 응용이 됐기 때문에 상이라고 바뀌긴 했지만 풀이 과정은 이거랑 다를 게 없어. 자, 그럼 해볼게. 일단 그림이 뭐였어요? 1시와 2시 사이입니다. 그럼 푸는 건 어떻게 한다? 똑같이 정각부터 그려라. 앞에 잘 봐라. 1시를 먼저 그리라고요. 정각을 먼저 그리세요. 됐니? 은수야. 그 다음에 평각을 이루는데, 자, 그러면 평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분침이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시침을 역전하고 삥 돌아가다 보면, 자, 평각이 됐을 때 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대충 한 요 정도랄까 쳐볼까? 시침이 요만큼 왔을 때 분침이 정반대편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뭐가 달라? 정각일 때, 현재 시간일 때 다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했어? 똑같이 푸는 거라니까? 각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잘 봐라. 얘는 각도를 지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 몇 시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시간 세울 수 있어요. 아까 내려가 계산한 게 뭐랑 뭘 곱했어? 시간에다가 1분당 움직이는 각도 곱한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분침 먼저 움직인 거 계산해보자. 분침이 이렇게 움직인 거 맞죠? 몇 도 움직였어요? 1분의 6도라고 그랬죠. 근데 몇 분인지는 모르죠.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각도를 미수를 놨지만 이번에는 몇 분인지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움직인 시간을 X를 놔. 자, 그러면 식 어떻게 쓰면 돼? 곱하기 시간이라고 해. 거속시처럼 하는 거야. 그럼 분침은 6X도 움직인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시침은 요만큼 움직였어요. 몇 도 움직였어요? 0.5도 곱하기 시간이라니까. 자, 세로 0.5 2분의 1 x가 되는 거야. 2분의 1 x도 움직였어. 자, 그 다음에 뭐 계산했어요? 정각일때 각도를 계산했어요. 자, 정각일때 몇 도예요? 이거 딱 한 칸 맞으니까요. 12시랑 1시 사이니까. 그래서 요만큼은 30도가 되겠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운다? 분침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식을 세우는 거야. 자, 분침 전체 파란색 6x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구조를 보자. 첫 번째. 자, 보세요. 30도. 자, 파란색 전체 분침이 움직인 거 그지? 30도. 시침이 움직인 각도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 더 있는 게 뭐야? 180도 돼 있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30도, 1시일 때 정각일 때 각도와 시침이 움직인 각도와 180도 3개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한 것과 누구랑 같다? 분침의 각도와 같다. 자, 이렇게 됩니다. 미지수는 위치만 다르고 풀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자, 그럼 계산해봐. 뭐 나오냐? 이게 아마 분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니? 2분의 11x 210 이렇게 되지. 그래서 x는 11분의 422 약분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라고 했어? 움직인 시간. 그러면 평각을 이룰 때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몇 시라고 해야 돼? 1시지, 1시. 1시 11분의 429이라고 나와.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비교하면서 느끼면 돼. 계산은 똑같아. 단 미지수는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요게 미지수로 바뀐 거지. 시간.
시간과 리니지로 바꾼 거야. 그래서 시간 구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위치관계 좀 풀어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숙제는 그렇게 해오시고, 자, 유형 4번까지 숙제라고 그랬지, 이거는. 일단, 자, 1번 유형 보시면, 점과 직선이랑 평면까지 위치관계를 하나씩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다 개념 문제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164번을 한번 볼까? 자, 오늘 쪽지시험 본 거랑 그림이 비슷한 게 하나가 있죠. 직선 AC가 있고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B가 있네요. 자, 그럼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는 수학적으로는 무슨 뜻이라 했어? 위에 있다라는 거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A점하고 C점은 직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점이라고 해야 돼?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B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 맞죠? 2번.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맞죠? 위에 있지, 포함되어 있지 않죠? 3번. A점 C점을 지나는 직선은 L. 맞네요. 맞죠? L 직선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 4번. 점 B를 지나면서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은 하나뿐이다. 맞을까? 틀릴까? 좀 헷갈리지? 5번은 원래 보면 세점 ABC는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건 틀렸지? 한 직선이 있으려면 B점이 어떻게 돼야 될까?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얘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4번 일단은 5번이고 4번은 맞는 거네? 무슨 얘기야? 점 B를 지나면서 직선에 평행하네. 자, 일단 개념상 이런 게 있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굉장히 많지. 굉장히 많지. 그치? 긋는 거마다 다 직선이잖아. 근데 특정 직선하고 평행한 녀석은 읽어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몇 개예요? 많죠, 이것도. 왜? 이렇게 모아서 평행선, 이렇게 모아서 평행선, 이렇게 모아서 평행선. 긋는 거마다 평행선을 계속 만들 수 있지. 그치? 이해됐어요? 근데 두 개가 합쳐졌어. 한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걸 찾으면. 근데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 왜? 내가 지금 평행선을 막 다 그었잖아. 왜 이렇게 자유롭게 그었어? 어디를 지나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고 그냥 평행하기만 하면 되잖아. 얘 같은 경우는 B점을 꼭 지나가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마찬가지로 B점 지나면서 평행선은 이렇게 하나밖에 못 긋지. 자, 그래서 B점, 4번은 맞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이고 5번이지 5번. 자, 다음 거. 일단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게 168번 같은 문제예요. 위치관계가 글씨로만 나와있지? 그치? 자, 이런 게 좀 헷갈릴 거고, 그럼 이거 해줄까? 보자. 한 평면 위에 있는, 뒤에 가면 공간에서 위치관계도 나와. 이 버전에. 얘는 그나마 나와. 한 평면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 자, 서로 다른이라는 거를 좀 체크해 놓고, 근데 L하고 M하고 평행해. 자, 평면에서 위치관계는 사실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이런 평면이 있어. 직선 L하고 M이 평행하네. 자, 그러면 L직선이랑 M직선 그렸어. 둘이 평행해. 그리고 L직선하고 N직선은 수직이래. 그러면 L직선하고 N직선 수직이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직 표시해놓고 그리면 되는 거야. N직선이지. M하고 N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되는 뭘까요? 뭐 이게 물론 각도상 평행선에서 따지는 이 부분은 좀 뒤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우리 그거 공부했으니까 평행선에서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동의각이랑 억각이 같죠. 맞나? 그 중에 여기가 90도면은 동의각으로서 여기도 90도지. 이거 알지 근데? 동의각? 자, 그러면 M직선하고 N직선도 무슨 관계가 돼? 수직이 되버리지. 그치? 평행선에서 동의각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 그림을 좀 그려놓자. 간단하게 니네 책에다가 동의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그려놓으면
자, 다 적었으면 3번 이용하자. 170번 그림이 아까 쪽지 시험 봤던 그림이랑 똑같네요. 맞죠? 자, 근데 얘는 한번 해보고 여기 대표 문제 합시다. 다음 중 각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다. 자, 평면 하나를 만드는 조건은 위에 써있긴 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한 직선 1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래요. 자,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세 개일까? 잘 봐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은 사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공간이죠, 여기 공간? 그쵸? 잘 봐라. 그러면 왜 평면은 여러 개일까? 잘 봐봐.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평면이 있어요. 여기랑 요 끝에 이거 꼭지점이 있지. 여기 점 두 개라고 생각해보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평면은 잘 봐. 요 점을 지나는 평면이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종이가 하나의 평면이잖아. 근데 이거밖에 없나? 평면이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돌아가는 녀석도 평면이잖아. 물론 꼭지점 두 개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은 다른 평면이지. 더 돌아가도 평면, 이렇게 돌아가도 평면. 이 두 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위배되지 않으면서 평면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점 두 개를 지나는 평면은 너무 많은데 점을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은 잘 봐라. 점 두 개 여기 지나. 근데 여기도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 있나? 여기 안 지나가잖아요. 이러면 이 점 안 지나가잖아. 오케이? 근데 세 점을 지나는 거는 딱 이렇게 하나밖에 고정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한 직선이 이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이 돼요. 자, 근데 거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느냐고 그랬지? 또 얘들이 이거 헷갈릴까? 점 세 개만 있으면 무조건 평면 하나인 줄 아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찍혀 있으면 이때는 점이 두 개이건 세 개이건 문제가 똑같지. 점 세 개 찍혀 있어. 그럼 그때는 아까랑 다르게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도 되죠. 그치? 점 세 개 지나가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 직선이 이에 있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요거는 하나의 평면으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1번을 맞고요. 2번은요. 한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그게 요거랑 비슷한 건데 한 직선을 그렸어. 야,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은 우승이 많았던 것처럼 한 직선을 지나는 평면. 이게 이 분필이 직선이야. 이 분필 지나는 평면 되게 많아. 돌아가도 돼. 이렇게 돌아가도 돼. 돌아가는 거마다 다 평면이잖아. 근데 뭐라 했어?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딱 찍혀버리면 마찬가지로 분필 직선이 있어요. 여기 밑에 점 하나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러니까 2번도 한 평면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3번.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래. 이거 맞을까? 똑같아. 직선 하나 지나는 평면 되게 많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그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거야. 돌리게 되면 이 직선을 안 지나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 똑같아. 한 직선 지나는 평면 되게 많은데 그 녀석과 평행한 녀석을 마찬가지로 지나가게 되면은 이거밖에 안 돼. 돌리는 거 안 돼. 얘는 지나가지만 밑에 게 안 지나가. 자, 답은 5번인가 보다.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뭘까요? 꼬인위치라는 얘기는 저번에 설명했죠. 꼬인위치는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잖아. 자, 얘랑 꼬인위치 대표적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뭐야? 둘이 교점 생겨서 안 생겨서? 안 생겼죠. 하지만 평행하다고 할 수 있나? 평행은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야지 평행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꼬인위치는 사실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성질이었고 그건 그러다 치고 한 평면들은 결정이 되냐라고 했을 때 얘랑은 위치관계 자체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공간도 평면이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때는 둘이 평행하면은 요 분필 두 개 지나가는 평면이 하나가 있겠지만 이렇게 꼬인위치가 돼버리면은 평면 자체가 설정이 안 되면 이 둘은 부피가 존재. 공간에서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평면 하나를 설정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 무슨 말하는지? 평면은 부피가 없잖아.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4번까지 끄는 이유는 4번 유형이 문제 개수가 꽤 많죠. 유형이 무슨 한 페이지가 넘어가? 이런 거 흔치 않아. 그렇지? 왜 그림이 많은지 알겠니? 어려워서 그래. 은근 헷갈려. 자, 얘는 2개 정도를 풀어줄 건데 잘 봐라. 앞에 있는 거 하나 일단 보자. 자, 174번 볼까? 일단 잠깐 풀어볼래?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 이거. 자, 요거는 안 어려울 거야. 근데 뒤에 있는 게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볼까? 1번. 모서리 AB와 모서리 BC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AD 여기 있고 BC 여기 있는데 교점이 B 여기 있고 한 점에서 만났죠. 자, 2번. 모서리 A와 모서리 FG는 평행하다. FG 어디 있지? 아, 얘거랑 FG 여기 있죠. 그치? 자, 둘은 평행한가? 뻗어나가는 방향이 같니? 다르지. 틀린 거야. 답은 2번이고. 자, 모서리 CD와 모서리 AF는 꼬인 위치에 있다. 자, 모서리 CD 여기 있어요. 자, AF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그 녀석은 관계가 어때? 꼬인 위치 맞지? 왜? 교점이 없어, 둘 다. 근데 뻗어나가는 방향이 AF는 위아래, CD는 좌우잖아. 그럼 이런 걸 꼬인 위치라고 부르죠. 자, 3번 맞고. 4번. 모서리 BC와 모서리 CH는 BC와 CH 여기 있다. CH는 수직으로 만난다. 자,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이거 사실 오각 기둥이잖아. 그치? 자, 물론 이것도 1학년 2학기 때 입체 배ung 단어는 뒤에 나오긴 하지만 기둥 모양을 니네가 초등학교 때 이미 한 번 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기둥의 특징이 뭐냐면 정오각 기둥이지. 기둥 같은 경우는 옆면이 다 직사각형이에요. 오케이? 거기 있는 BC와 CH잖아. 여기도 사실 90도야. 그래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 그게 아까 우리 시험 본 것 중에 무슨 멘트 있었어? 직교라는 단어 있었죠?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 해놓고 직교도 표시해놔. 알았지? 자, 5번. 모서리 EJ가 있냐? 여기 있다. 이거랑 CH는 어딨지? 여기 있다. 자, 그 녀석은 평행하게. 자, 기둥이기 때문에 이지랑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이 다 평행선이에요, 전부 다. 자, 이렇게 5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높이를 구성하고 있는 선분끼리 다 평행선. 자, 그래서 답은 5번, 답은 여기서 2번인 것 같고. 자, 이거는 할만한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줄에 있는 문제들이 점지들이라는데 헷갈릴 거예요. 일단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건 반복하는 거야. 봐봐. 아직 풀겠다는 게 아니라 180번 같은 경우 보면은 정의관 개수, 수직으로 만나는 개수가 여러 개 물어보죠. 181번도 꼬인 위치 몇 개, 평행한 거 몇 개, 여러 가지 물어보죠. 자, 이런 게 다각도로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 182번도 마찬가지지. 2가지 이상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일단 오늘 할 거는 81번을 할 거야. 똑같은 그림이지 뭐. 잠깐 풀어봐.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러네? 몇 번 남았어? 4번 남았어. A는 뭐 남았어? 6. 응? 6? 6? B는 4? 자, 보자. 해볼까? 처음에 물어보는 거야. AF와 코인이치래. 자, 근데 평행한 거 먼저 찾아보자. 모서리 BC와 BG구나. BG와 평행한 모서리를 찾으래.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죠? BG는 높이의 역할을 하는 모서리인데, 이 높이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끼리는 몽땅 다 평행선이라는 거지. 그치? 자, 총 몇 개야? BG 제외하면 4개 존재하는 거 보이죠? 맞았네. 자, 그 다음에 꼬인이치는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정의대로 푸는 거라고 했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야 된대. 자, 그렇기 때문에 평행한 녀석과 만나는 녀석을 반대로 지워버리고 남은 녀석들만 쓰면은 그게 꼬인이치라고 했었어. 자, 니네 책 풀 때 그냥 X 표시해서 찾으라고 그랬지 내가? 근데 이거 지우면서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럼 누구랑 꼬인이치야? AF. 요 녀석과 꼬인이치네. 그쵸? AF.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높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또 다른 높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4개의 모서리는 다 평행선이야. 그래서 필요 없어. 자, 지웠어요. 평행한 거 다 지웠잖아. 그 다음에 만나는 것도 지워야 되죠. 자, 그럼 AF와 만나는 게 뭐뭐 있냐면 AB 만나죠. 그치? 그 다음에 A2도 만나죠. 근데 또 있죠? 이 바닥 쪽에도 이렇게 GF 만나죠? FJ도, FI냐? J구나. FJ도 만나죠? 자, 만나는 거 다 지웠어. 그럼 남아있는 건 몇 개 남았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남았잖아. 자, 그러니까 6개 남았네. 자, 여기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하나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잠깐만.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모르본 대상이 이 그림 갖고 한번 해볼까? 아까는 AF였지? 근데 이게 만약에 얘들아 A, B 기준으로 꼬인이치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볼까? 같이 해볼까? A, B 기준으로 꼬인이치를 찾아봐. 얘 기준으로 찾는 건 안 어려워. 근데 얘 기준으로 찾는 건 좀 어려운 게 있어. 잠깐 풀어봐. 좀 세봐. 그리고 A, B 기준으로 그냥 이거 몇 번이었니? 181번이지? 그다음 밑에다가 하나 써라 그냥. A, B와 꼬인이치 개수 한번 찾아봐. 잠깐 시간 줄게. 이거 잘 틀리는 거거든. 꼬인이치만 찾아봐. 꼬인이치만. A, B 기준으로 꼬인이치야. 몇 개 같아? 9개?
9개 같아? 자, 그럼 만나 해볼까? 그래서 평행하는 걸 일단 찾아보면 정오각 기둥이지. 일단 정오각형은 밑면이 정오각형이잖아요. 일단 정오각형은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지는 않아요. 그 몇 번이죠? 180번에 있는 건 정육각기둥인데 정육각기둥이면 밑면이 정육각형이거든요. 근데 정육각형은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해. 그거 날 거라고 믿어. 근데 정오각형은 안 그래. 그러면 일단 평행한 거 먼저 찾으면 아까 기둥 종류는 옆면이 다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B가 마주보는 면 GF가 직사각형의 대변관계라서 평행선이야. 자, 이해됐어? 그 다음에 평행선이 또 있나?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만나는 거 지워야 돼. 자, 만나는 거 지울게. 이거 만나죠. 그 다음에 AB랑 만나는 거, 이거 만나죠. 그 다음에 어디니? 요것도 만나죠. 요것도 만나죠. 이렇게 됐지. 더 없지 만나는 거 그러면? 자, 그러면 몇 개 남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근데 틀렸어. 아닌 거 있어. 하나 찾아야 돼, 하나. 보통 애들이 이렇게 해서 틀려. 함정이 있어. 9개가 아니야. 하나 줄여야 돼. 하나가 아니다. 2개다. 뭘까요? 잘 가. 얘들아. 잘 가봐. 뭔지 알겠니 혹시? 내가 이거 그린 이유가 있어. 잘 가. 정오각형은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지 않다 했지? 그럼 아까 우리 만나는 것 때문에 지운 건 BC 지웠고 AE 이렇게 지웠잖아. 만나니까 지웠지. 맞니? 근데 이게 뭐가 헷갈리냐면 단원 이름이 위치관계잖아. 위치관계. 둘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오케이? 자, 근데 A, B죠? 여기에서 만나는 직선이, 그러니까 만나는 관계인 게 또 있어. 뭐냐면, 잘 봐봐. 이게 도형상에서는 선분이잖아. 근데 우리 개념 설명하고 잘 생각해봐. 선분의 위치 관계를 공부한 적은 없어. 점, 직선, 면이잖아. 맞지? 맞니? 선분의 위치 관계라는 건 난 써본 적이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부피가 있는 공간에 있는 도형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물론 도형상에서는 선분이 맞기는 하지만 위치 관계를 따질 때에는 얘를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공부했잖아. 만나냐? 일치하냐? 평행하냐? 여러 가지 있었죠? 포인이시냐? 맞지? 그러면 잘 봐. 여기 살아남은 C랑 D도 직선이라고 생각해요. 직선. 만났네요. 만났죠? 직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얘랑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좀 헷갈리지? 오케이? 이게 어려운 거야. 얘랑 얘가 편분이긴 하지만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위치관계를 따져야 돼. 지금 위치관계 문제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 얘는 도형상에서는 교점은 없어. 하지만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 교점이 생겨. 얘도 만나는 데라도 지워요. 그럼 얘도 수상하지 않죠? 얘도 연장선을 그었어. 교점 생기지. 얘 그래가지고 얘도 만나는 관계가 지워요. 꼬이치가 아니야. 좀 헷갈리죠, 이게. 자, 그래서 아까 9개였지? 9개가 아니라 이거랑 이거 지워야 돼. 자,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아마 위에 있는 문제 중에 여기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위치관계 따질 때는 항상 선분이지만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따집니다. 아까 풀었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직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명확하게 다 보였는데 대상이 높이였기 때문에 좀 쉬웠던 거야.
오케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안 들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미시하게 따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 좀 오늘부터는 좀 기억을 해. 오답률이 높은 질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 뭐야? 천분이지만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위치관계를 따집니다. 따라서 이 면에 있는 애는 다 만나는 애들이야. 다 만나는 애. 야, 그러면 정육각형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 정육각형. 얘와 마찬가지로 꼬인 위치인을 찾아보자. 여기에서만. 물론 정육각 기둥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만 따져보자. 일단 눈에 띄는 게 만나는 거 이렇게 두 개 만나죠. 맞죠?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다 그랬지. 그럼 얘는 평행선이니까 지워야 돼. 평행하고 만나는 거 지워야 돼. 근데 얘랑 얘는 안 만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 쟤처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연장선을. 자, 그러면 천분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생각하라고. 얘도 직선이야. 교점 생겼죠? 그러니까 얘도 만나는 거야. 방법은 알겠지? 이런만 치면 돼. 얘도 교점 생겼죠? 그러니까 지워야 돼. 그래서 정육각형도 같은 면에 있는 애들은 평행하거나 만나는 애들밖에 없어. 정오각형도. 자, 과정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시각으로 따질 때는.